동북아 뉴스 채널. 최근 경제 규모 성장으로 지2 국가가 된 중국은 국제 분쟁 중재자 역할에 적극적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미국 우선 정책과 대비가 되도록 책임감 있는 글로벌 행위자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등 주목받는 분쟁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며 중국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는 1대1로 이니셔티브와 같은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로서 중국의 중재 활동은 또한 다양한 지역에서의 정치적 및 경제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중국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안정성은 중국에게 중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과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 광저우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 인터넷 플랫폼 텅신왕에 올라온 글이 중국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글의 중요 내용 노란색과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태도가 젤렌스키에게 중국 우크라이나 최고급 회담 개최의 가능성을 느끼도록 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보이는 최신 태도는 젤렌스키로 하여금 중국 우크라이나 최고급 회담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느끼게 한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최근 중국 외교부장 왕이를 우크라이나로 초청했으며 양국이 다양한 양자 및 국제 문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중국 측이 우크라이나 방문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하며 중후 간의 대화는 각 포지션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일부 서방 매체는 여기서 언급된 각 포지션에는 두 나라 지도자 간의 회담도 포함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발생한 이후 중후 지도자는 지난해 4월 한 차례 통화를 했으며 그 대화는 약 1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 쿠레바의 중국 방문이 실시된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기자는 쿠레바의 중국 방문이 양국 지도자 간의 회담을 더 가깝게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을 했으며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 대변인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이 언제 열릴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덧붙였다. 쿠레바의 중국 방문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우크라이나는 중국 외교부장에게 방문 초청을 보냈다. 이는 쿠레바의 이번 중국 방문이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며 적어도 우크라이나 측은 중국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쿠레바의 지난주 중국 방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발생한 이후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이다. 그는 광저우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화와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협상은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야 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레바는 우크라이나가 중국의 의견을 중시하며 중국과 브라질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6가지 합의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젤렌스키는 인터뷰에서 방안이 완전히 준비되고 러시아 측이 논의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파트너와 함께 러시아와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10월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여전히 러시아 대통령으로 있는 한 러시아와의 협상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키이우의 태도는 변화가 나타난 상태이다. 젤렌스키는 또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에게 외교적 해결 방안을 고려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외교적 힘은 우크라이나가 모든 영토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전장에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영토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무력으로만 되찾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협상에는 중재자가 필요하며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미국은 힘이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만 트럼프라는 불확실한 요소가 문제이다. 최근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통화를 했지만 키이우 측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도는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인도의 위치와 힘이 부족할 수 있으며 모디 정부는 성숙한 평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가장 가능성 있는 중재자 선택이다. 중국은 특히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크며 이미 중국과 브라질이 제안한 6가지 합의점이라는 평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가 이 6가지 합의점을 수용한다면 오는 11월에 열릴 G20
리우데자네이루 정상회의에서 중우 최고 위급 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푸틴은 러시아군이 휴전할 조건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군대가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에서 모두 철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러시아 관영 매체의 최근 보도는 우크라이나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핀란드처럼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할양하고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핀란드 모델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화해를 이룬 사례가 있으며 팔레스타인 내부의 다양한 파벌도 화해에 동의했다. 이제 더욱 어려운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이는 중국의 외교적 지혜를 시험할 것이다. 이상 기사 내용이며 다음은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에서 중국은 평화를 촉진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양측은 각자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쉽게 화해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중재자이고 미국은 패권을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익을 위해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동쪽에 큰 보스인 중국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형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게 됩니다. 인도 모디보다 늦어지면 더 수세에 몰릴 것입니다. 미국이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평화 희망은 멀리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차에 올라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차가 곧 전복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상 다양한 중국 네티즌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의 중재 노력이 때때로 자기 중심적이고 분쟁의 현상 관리에만 중점을 둔 것으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비판자들은 중국의 접근 방식이 공정성과 포괄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종종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중국이 분쟁 해결에 완전히 참여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지역적 분쟁에 얽매일 가능성과 중립적 해결사로서의 명성에 오히려 손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의 중재 노력은 자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며 국제 외교의 메인 플레이어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으로만 비춰져서 그 노력의 효과와 진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